이번 동영상은 인버터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이 NMOS와 PMOS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바뀔 수 있음을 다루었습니다. 만약 PMOS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적이 더 넓다든지 폭이 더 넓다든지 해서 더 효율적이 된다면 이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는 조금 더 하이 쪽이 우세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면 NMOS가 더 우세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더 손쉽게 그라운드 쪽에 가까운 시그널이 생성이 될 것이고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숫자 2나 1, 0.5 등등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비율인데요. 1이라고 하는 것은 NMOS와 PMOS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을 뜻하고 2라든지 10에 해당하는 것은 PMOS의 우세, 그리고 이 값이 1보다 작은 것은 NMOS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와 그리고 V인과 Vout이 동일한 직선, 즉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에 교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교점을 가지고 이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가 얼마나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선과의 교점이 2분의 VDD보다 크다면 아마도 이것은 더 위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하이가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이 2분의 VDD보다 작다면 이것은 로우 시그널이 더 많이 나오는 그렇게 치우쳐진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V인과 Vout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레인의 전류와 NMOS의 드레인 전류와 PMOS의 드레인 전류의 합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사용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것을 유도 과정을 하나하나 보였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명확한 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별히 R이 NMOS의 베타값과 PMOS의 베타값의 비율이 되겠죠. 그 값이 1이 되어서 잘 밸런스를 맞추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점의 그 X좌표 혹은 Y좌표가 2분의 VDD 더하기 NMOS의 문턱전압 더하기 PMOS의 문턱전압이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이 PMOS의 문턱전압이라는 것은 음수값을 가지고 있고 보통 NMOS의 문턱전압과 거의 그 절대값이 같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NMOS 문턱전압과 PMOS 문턱전압의 합은 실제로는 0에 매우 가까운 값이 될 것입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는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입력 전압의 제곱에 따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 주었고요. 이것은 롱 채널 디바이스에 대해서 잘 성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숏 채널 디바이스가 될 경우에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이펙트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더 이상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관계식을 사용을 해 주어서 변형된 세츄레이션 커런트 관계식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IDN과 IDP의 썸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활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또다시 교점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전 페이지에서 R값은 베타 P와 베타 N 사이의 관계였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풀어 써서 위스 곱하기 세츄레이션 벨로시티들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도 R을 1로 넣어주게 되면 전과 동일하게 2분의 VDD 더하기
문턱 전압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겠죠. R이 1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R이 1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어떻게 바뀔까요? 2분의 VDD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그려보았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타난 두 개의 커브들은 말씀드렸었던 그 그래프들 이퀘이션 2.55과 2.57을 그린 것인데요. 2.57이 숏채널에 대한 것이고 2.55가 롱채널에 대한 것이고요. X축은 R로 그렸고요. Y축은 VDD로 정규화되어 있는 그 교점에 해당하는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위칭 스레시홀드 혹은 인풋 스레시홀드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레이쇼가 10의 0승, 즉 1이 되었을 때 이게 0.5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문턱 전압이 절대값이 같다고 생각을 할 때요. 근데 롱 채널의 식을 따랐을 때하고 숏 채널의 식을 따랐을 때 숏 채널의 식을 따른 2.57일 경우에 더 급하게 0.5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CMOS 인버터의 스큐니스를 더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R 값이 0.1에서부터 1까지 0.1에서부터 10까지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인 이 파란색 커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스위칭 스레시홀드는 한 0.3에서부터 0.7까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스위칭 스레시홀드는 사실 그렇게 민감한 함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R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같이 R 팩터를 1로 맞추지 않더라도 웬만큼만 비슷하게만 맞추게 되면 1 근처의 값은 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커브를 그릴 때 제가 문턱 전압의 절대값을 VDD의 4분의 1이 되도록 설정을 해 주었는데 이 4분의 1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혹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피드와 관련이 있고요. 아직 우리가 CMOS 인버터의 동작 특성, 스피드 특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숏채널에 대한 식인 2.50칙을 잘 조작을 해서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위스의 레이쇼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엠모스의 위스 대비해서 피모스의 위스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위칭 스레시홀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주어진 VDD와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문턱 전압들에 대해서 어떤 레이쇼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이즈를 최소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WN 자체를 최소 사이즈로 만들고요. 그리고는 WP를 너무 크지 않도록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면 WP도 역시 작게 만들고 싶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스큐니스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것을 잘 조절하는 어떤 값을 제시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는 노이즈 마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 2.29가 그림만 보고는 잘 이해하기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단인 그 인버터에서 뭔가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로 스트롱한 하이라든지 스트롱한 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좀 약한 로나 약한 하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첫 번째 인버터와 두 번째 인버터 사이에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이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했던 하이가 더 작아지거나 혹은 약했던 그라운드
값이 혹은 같은 로 값이 더 커지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너무너무 작아지거나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을 하이라고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로라고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중에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입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하이나 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로직 밸류를 정확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값의 차이, 아웃풋으로 약한 시그널이 들어왔다가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로직 올바른 로직 값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언제 맞닥뜨리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노이즈 마진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이가 하이로서 여겨지지 못하게 될 만한 노이즈 마진, 노이즈 마진 H 하고요. 로가 로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그런 노이즈 마진, 그걸 노이즈 마진 L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다루지 않았고요. 이러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다루기로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